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12월 넷째 주, 12월 마지막 주,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이제 너무 좀 슈퍼헤비급 구조가 있다 보니까 네 번째 주는 좀 쉬어가는 주라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여파를 계속 맡고 있어서 네 번째에 발생하는 어떤 구조들이 그렇게 눈에 딱 하고 띄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뭐 좋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초에는 모든 게 다 먹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도 별게 없고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게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29일, 12월 29일에 수성이 마갈궁 13도를 지나면서 궁수자리 제타성인 아셀라랑 만납니다. 자, 궁수자리 별들은 이제 마갈궁 초중반에 이제 위치하는데 얘네들이 다 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이제 좀 뭐랄까 능력 있고 순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수성이 이 마갈궁 초중반을 지날 때 이제 은근히 득을 얻습니다. 실제로 마갈궁 초반에서 수성이 텀을 얻기도 하고요. 자, 셀러 같은 경우는 궁수 자리에서 가장 뭐 힘이 강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하고 만났을 때도 어떻게 수성이 좀 득을 보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조합이 되는 거죠. 자, 셀라는 자미두수에서는 천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인덕도 있고 지적이고 점잖은 그런 별이에요. 네, 그런 별이 학문의 행성인 수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다독이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에 잘 어울립니다.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29일 전후에 괜찮은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거나 학교에 지원하거나 어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그 편입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의 학업이나 자기개발 거기에 관련된 그런 행동을 취해 보기를 권장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같은 날이라고 그러긴 약간 어폐가 있지만 목성이 독수리 자리 알파성인 알타이르가 지금 보병궁 2도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성하고 알타이르가 만나게 돼요. 근데 목성은 공전 주기가 그러니까 황도 12궁을 일주하는데 1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이 알타일이랑 만나는 것도 12년에 한 번꼴로 성립하는 이제 전체 구조죠. 그래서 지난주 세 번째 주 12월 21일에 그랜드 컨정션으로 목토합이 있었잖아요. 토성하고 만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목성이 또 이 만만치 않은 별인 알타일이랑 정확히 회합을 맺습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일곱 행성 중에서 전통적으로 공전주의가 긴 행성들이죠. 그래서 이 목성하고 알타이르가 실제로 유효 범위에서 같이 회합 범위에서 이어지게 되는 그 구간이 실제로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내행성, 수성금성들은 하루도 채 유효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목성, 토성은 워낙 느려가지고 어떤 항성이랑 이렇게 PED 방식으로 만났을 때 일주일, 뭐 길게는 2, 3주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알타이르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들 중에서 광도가 높습니다. 13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상당히 밝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별은 흉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길성이 목성하고 만나도 그 흉한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타이르는 고고하고 자존심 높은데 타협이 불가한 약간 좀 너무 그 용맹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워낙 단단해서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타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를 알타이르가 낀 모든 구조에서 계속 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목성의 영역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주의, 신념, 이념, 종교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단단하다는 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관이나 어떤 정치적 어떤 지향성, 색깔 같은 게 너무 단단하면
그거하고 상반되는 사람하고 상반되는 사람이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종교를 너무 깊게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배타시하지 않는데 자신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배타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목성이랑 만났을 때에도. 그래서 소위 이제 자존심만 강한 똥꼬집, 좋게 말하면 황소고집이고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이라는 그런 악명이 쌓이기 쉬운 게 알타이르고 목성하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알타이르라는 별 자체가 여러분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 중에서 그 질라탄 이브라모비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약간 특이한데 자존심이 무지무지 높아가지고 가끔 이 사람이 개그를 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물론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고고하게 자존심이 높다 보니까 딴 사람들 일반적인 레벨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하고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자신이 정말로 월등한 뭐 질라탄 같은 선수야 워낙 월등한 선수니까 그래도 돼.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프로스포츠계잖아요. 근데 뭐 우리들이 모두들 프로스포츠계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 자존심이 높고 특별하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이랑 알타이르가 만났을 때는 특히 이제 좀 재물이나 금전 관련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특히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공금이나 회비를 쓸 때, 그러니까 점성학적으로는 11하우스 소원이죠. 그래서 공금이나 회비를 쓸 때 이견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공금이잖아. 모두의 소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알타이르 목성은 합의를 하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임 자체가 아예 깨져버리거나 공금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집안 문제에서도 공금이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가족이나 집안 문제에서 공금이라는 게 증여나 상속 같은 이슈거든요. 근데 그게 생겼을 때 보통 이제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타협이 있어야 돼. 불만이 있어도 적정선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목성 알타이르 캐릭터는 끝까지 타협을 안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오던 피부치 사이에서도 등을 돌리는 일이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법원 가는 그런 광경도 드물지 않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알타이르랑 이렇게 영향권 내에 있을 때는 본인이 꼬장을 부르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꼬장 부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을 끓인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전자 입장이라면 유념해야 될 게 자기 자존심이랑 주관을 지키는 것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오래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소중한 가치인 경우가 많다는 거를 이럴 때 특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거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물러서야 되나? 라고 내가 의혹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때 굳게 밀고 나가야 좋은 결과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흔들리지 않아라는 약간 맹목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그런 거를 유념해야 될 겁니다.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힘들죠. 지난주에 이제 목토합이 있어서 이제 정신 없는데 알타이르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좀 평화롭게 살긴 좀 힘든 12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에 금성이요. 금성이 인마궁 18도를 지나면서 뱀주인 자리 에타성인 사빅 지지난주에 수성이랑 만났기 때문에 등장했었죠. 만난 직후에 해왕성이랑 18도 여기 쌍어궁 18도의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자, 두 구조가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또 얘네들은 의미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교집합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성하고 해왕성이 만났을 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뭔가 깐깐하게 팩트를 따져가지고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약간 픽션에 관련된 걸 해야 돼. 해왕성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금성이랑 만났을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화예술계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술 먹고 춤추고 생각 없이 노는 게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근데 사빅 같은 별은 원래 좀 꽉 막히고 자폐적인 경향이 있는 별이에요. 근데 유독 금성하고 만났을 때는 이게 완벽주의적인 예술 관련한 재능, 뭐 요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100번 불어야 되는 걸 난 한 번만 불어도 잘해.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약간 몰아붙이는 그런 식이죠. 남들이 100번 연습하면 나는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500번을 연습해요. 당연히 500번 연습하면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약간 사빅 스타일은 평소 내가 관심 없는 거는 대충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대충 하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정말 철저해져요. 꼬장꼬장한 장인처럼 굴다 보니까 결과물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즉흥 연주 뭐 이런 거보다는 사빅 금성은 뭔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퇴고하고 다시 한번 다듬고 뭐 완성품으로 내도 될 거를 한 번 더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식의 예술작품, 그런 식의 활동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왕성 사빅, 교집합이 큰 두 천체 구조가 하루에 동시에 성립하다 보니까 이날은 아무래도 문화예술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중요한 일정을 수행하거나 중요한 작업을 딱 진행시키기에 적합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아니다. 근데 금성이 타임로드다. 근데 놀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시면 돼요. 뭐 연말이겠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예전처럼 모두들 모여서 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부작용이 적어요. 자, 그렇고 마지막인 12월 31일에 금성이 한도수를 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교점, 사우스 노드라고 그러죠. 캣2 남교점이랑 만납니다. 자, 그래서 뭐 금성 관련 구조가 많다 보니까 2020년 마지막 주를 장식하는 주인공도 금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성 남교점 회합으로 우리는 지긋지긋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으로 건너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남교점 회합도 아마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헤어질 만한 인연은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제 그런 풍경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모임에서 실제로 나오거나 카페나 동호회에서 활동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탈퇴를 한다거나, 혹은 뭐 교류를 이어나가기에 적절치 못하거나 내가 너무 불편해,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맘먹고 연락을 끊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분 좋고 유쾌하고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해둬야 되는 그런 어떤 결단들인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요청이나 불편한 부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딱 이때 거절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부작용이 적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연도가 넘어가는 김에 이제 더 이상 보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코로나하고도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좀 헤비급 구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이 좀 커지네요. 그래서 작년이래, 내년 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진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0년 동안 진행했던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021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